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화이트하우스가 어제까지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을 폐쇄하겠다는 위협을 강화했습니다. 남미의 불법 이민자들의 국경 침입이 더욱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데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국경을 폐쇄하면 식품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 소비자 가격이 당장 크게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교역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기업들이 위축이 되고 이에 따라서 고용이 줄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멕시코 국경 폐쇄는 오히려 자해 행위다라는 반론도 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잃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멕시코가 미국의 교역 상대국 중에서 3위를 차지하는 대국입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불법 이민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경제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 국제 정치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남미는 바로 미국의 뒷마당입니다. 이 지역의 단속을 위해서 미국이 페나마라든가 그라나다라든가 이런 나라에 대한 침공도 서슴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동시에 이 지역은 큐바, 러시아, 중국이 천연자원 확보라든가 정치적인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최근에도 러시아가 대대적인 군사 고문단을 이 지역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멕시코 국경 폐쇄의 득과 실은 무엇인가, 또 우리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남미로부터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의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에만 해도 체포된 사람이 7만 6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위 노던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과테말라, 혼두라스, 엘살바도르의 난민들인데 이들이 이제 멕시코를 통해서 캐러반을 하면서 미국의 남부 국경으로 침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은 뭐 빈곤이라든가 폭력, 갱으로 거의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들에게 약 5억 달러의 원조를 매년 주면서 미국 행을 좀 막아달라 하고 요청을 했고 멕시코와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먹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캐러반들은 거기에 그냥 있어도 죽고 떠나도 죽으니까 무작정 그냥 떠나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이것이 굉장히 골치가 아픈 문제입니다. 또 트럼프로서도 Make America Great Again, 또 American First, 이 정책의 실효가 여기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정치적인 기반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원조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멕시코 국경 폐쇄를 이제 경고했는데, 그런데 이 멕시코 국경 폐쇄 문제가 난민 유입을 막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내게도 상처가 되는 일종의 자해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멕시코와 미국의 교역량이 무려 6,110억 달러입니다. 미국의 전체 교역국 중에 세 번째로 교역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 밥상에 매일 오르고 있는 곡물이라든가 채소, 고기류, 과일 등이 여기서 오는 것이 많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도 여기서 오고 자동차 조립 공장도 멕시코에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폐쇄하게 되면은 우선 소비자 가격이 즉각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식품이라든가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주요 기업들의 영향을 주어서 위축이 되게 되고 고용이 저하되고 경제 전반에 걸친 악영향이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을 강화했다. 아마도 전체 또는 일부의 국경이 막힐지도 모른다.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경수비대라든가 세관, 의회, 펜타곤 등에는
구체안이 제시된 것이 없다. 그래서 그냥 위협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혼재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 보좌관 등이 어제 각 방송의 그 썬데이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말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허세가 아니다. 그냥 위협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금요일에 기자들과 만나서 만일 침입이 중단이 안 되면 국경을 폐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I'm not playing game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계획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비관적인 시각을 가진 그룹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 측과 인권단체의 제소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미국의 이민법이라든가 망명법이 임의로 정부가 국경 폐쇄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미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이 망명 보호를 요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이 대충 비슷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민 보호를 하는 것, 즉 인도적인 각도에서 이 법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이트하우스 측이 지금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정치적으로 큰 불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우리의 유치장이 지금 10,000원이다. 불법 침입자를 더 이상 수용할 형편이 못 된다. 다음 단계는 국경 폐쇄다. 라고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 남미 제국에 대한 문제는 미국에게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소비자 물가라든가 교육, 고용의 문제도 있지만은 또 인도적인 위기라든가 불법 이민의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은 미국의 전반적인 안보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남미 지역의 자원 확보를 위해서 중국이 아주 집요한 공세를 펴온 것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큐바 군사기지화는 이미 잘 알려진 일이고 여기뿐 아니라 남미국 여러 나라의 군사기지화의 계략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만 해도 베네수엘라 사태가 있을 때 러시아가 군사고문단을 대거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요소에 큐바의 세력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큐바의 뒤에는 러시아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미국이 노던 트라이앵글 3국 과테말라, 혼두라스, 엘살바도르에게 원전을 끊었습니다. 이 전체 규모는 5억 달러 정도니까 미국 기준으로 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은 라틴 아메리카의 반미 세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꾸준하게 반미 세력으로 자리 잡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개입을 하면서 친미 정권 수립을 꾀했지만 지금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군부가 너무 부패했고 또 러시아가 개입을 취급을 하면서 반미 세력, 즉 독재자 마두로가 아직 건재한 상태입니다. 미국에게는 당연히 군사 개입의 액션이 있지만은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큰 나라고 석유도 있습니다. 인구만 3,2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미가 국익에 위협이 될 경우에는 침공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83년, 89년, 94년, 2002년, 2009년 그레나다라든가 페나마, 헤이티, 혼두라스 등 거의 매 3년 또는 6년마다 침공을 거듭해 왔었습니다. 이 멕시코 국경 폐쇄 경고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현실화가 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전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1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0년 미 대선의 민주당 잠룡으로 꼽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재직 시절 여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루시 플로레스 전 네바다주 의원은 지난달 30일 뉴욕 잡지 더 컷에 기고한 에세이를 통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2014년 자신의 선거 유세 지지 집회에 앞서 동의 없이 뒤에서 접근해 어깨에 두 손을 얹고 가까이 다가와 뒷머리에 키스를 했다고 썼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랬다면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더글라스 월더 전 버지니아 주지사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의 더글라스 월더 공공정책대학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는 시드니 블랙은 월더 전 주지사가 동의 없이 강제로 키스를 했으며 함께 여행을 가는 조건으로 로스쿨 학비를 제공하고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월더 전 주지사가 최근에 버지니아 정치권 스캔들에 대해서 상반된 태도를 취한 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는 랄프 노섬 주지사의 흑인 분장가면 의혹에 대해서는 사퇴를 주장했으나 저스틴 페어백스 부지사의 성폭행 의심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던 래퍼 닙시 허슬이 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허슬은 자신이 소유한 옷가게 마라톤 근처에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주변인 진술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총성이 울렸고 허슬을 포함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옷가게에 들어와 허슬과 직원에게 총을 쏜 뒤 밖에 있던 차량을 타고 달아났으며 아직 붙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여대생이 괴한이 몰던 차량을 우버택시로 착각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콜롬비아 경찰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에 다니는 사멘타 조셉스는 지난달 29일 새벽 2시 이 대학에서 멀지 않은 유명 술집인 벌드도그 바에서 술을 마신 뒤 거리로 나와 우버택시를 호출했습니다. 경찰은 조셉슨이 호출했던 차량은 우버택시가 아니었다며 용의자인 운전자가 조셉슨을 납치해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30일 오전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나다니엘 데이빗 로랜드를 납치 및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내일 시카고 시장 선거를 앞두고 양 후보 진영이 어제 전 시가를 노비며 마지막 유세전을 폈습니다. 프랙 윙클은 어제 주로 서부와 남부 지역의 교회를 중심으로 유세를 벌였으며 라이프 측은 전 지역의 시가지를 돌면서 투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투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계속되고 당락 결정은 이르면 자정전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경찰관의 근무 중 순직이 계속되면서 스카법의 준수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어제 락보드 지역의 교통경찰 순직 사건에 직음하여 운전자들의 스카법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일리노이 주법인 스카법은 경고등을 켠 비상 차량을 지나칠 때 서행 운전을 의무화한 법인데 불이행 시 $10,000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박탈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총기 살인 사건이 금년 4분의 1분기에 크게 감소됐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살인은 38%, 그리고 총기 발사 사건은 19%가 감소했습니다. 2016년 시카고 지역의 살인 사건은 760건이었습니다. 금년 4분의 1분기 살인 사건은 106건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50도, 밤 최저 36도. 내일은 흐리고 낮 최고 54도, 밤 최저 36도. 수요일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56도, 밤 최저 38도.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1도, 밤 최저 30도입니다.